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과서 21페이지 수열의 극한 중에서 이번에 이제 등비 수열의 이제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첫 번째 이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등비 수열이 이 수렴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고, 세 번째가 이제 이 극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를 보시려면, 일단은 등비 수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이 n이 어디에 미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3도 있을 수 있고요. 뭐 3분의 2의 n제곱,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뭐 3 곱하기 뭐 2의 n제곱,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지수에 n이 있으면 그런 것이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비 수열이 이런 것을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요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렴하면 그 수렴 값을 구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럼 보면 등비 수열을 일단 먼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렴 조건 딱 두 가지죠. r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럴 때 뭐 등비 수열이 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나머지 경우는 다 발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해봐도 되고, 아니면 모둠 활동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문제 1번, 교과서 22페이지네요. 3페이지군요. 23페이지에서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n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수열에서는 이 n이 뭐 변수이기 때문에 n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보면 되는데요. 보면은 r이 1.05죠. 그렇죠? 1번을 풀기 위해서 봤더니 먼저 a는 일단 0이 아니에요. a가 0이면 r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기 때문에 0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고, 0이 아니고, r은 1.05예요. 그렇죠? 1.05는 분명히 1보다 크죠. 따라서 우리 이 수열 1.05는 결국에 발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2번은 a가 일단 0은 아니에요. 즉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0.8이죠. 이 0.8은 크기 범위가 자명하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즉 2번의 수열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수열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a는 일단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r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 설명에 따지면 이렇게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요 3분의 2에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0으로 간다. 따라서 이쪽에서는 2번 같은 경우는 수렴.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1번은 발산.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로 수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도 보면 첫째 항을 먼저 살펴보세요. 첫째 항이 0인지 아닌지만 살펴보시고, 0이 아니면 r이 요 범위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않네요. 그렇죠? 저건 자명하게 r은 5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따라서 이것은 진동 발산. 그런데 우리는 뭐 간단하게 그냥 발산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1번 같은 경우에는 r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0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r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요런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다 발산한다는 거. 요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예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먼저 수열을 봤더니 이게 지금 어떤 수열인지 정확히 보이질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건 어떤 수열인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수열의 그 성질이 있었어요. 그렇죠? 찢을 수 있었던, 즉 각각을 만약에 찢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찢을 수만 있다면 요 네 가지의 항들이 모두 다 등비 수열의 꼴을 띄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찢을 수만 있게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전체에다가 우리가 리미트를 이렇게 취한다고 생각하면, 자, 위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자, 부정형이죠. 즉, 발산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나요? 뭐, 진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결국엔 무한대, 발산하는 꼴이죠. 자, 전체는, 자, 진동을 하지만, 전체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분의 0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전체는 뭐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경우 우리 분수 꼴일 때 어떻게 했었죠? 분수 꼴일 때 극한값 구할 때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줬었어요.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주면 이 발산하는 것들이 잡혔죠. 그렇죠? 이 분모가 이 발산하는 게 잡혔어요. 따라서 이 분모만 만약 이 무한대를 없애준다고 치면 이 분자에 따라서 그냥 이 극한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자 분모에서 가장 큰 것은 당연히 5n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5n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눌게요. 먼저 3n을 5n으로 나눠주면 5분의 3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4n제곱도 마찬가지로 5n제곱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분모는 자, 5n을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되고 5분의 2n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자, 요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자, 분자가 얘도 0으로 가고 그죠?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죠? 따라서 이 분자는 0으로 갈 거고요.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1 더하기 0, 즉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같은 수열은 수렴하고 그리고 그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번 같은 경우도 자, 비슷한 꼴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꼴이죠. 2번도 봤더니 자, 분자가 무한대로 날아가고요. 자, 분모는 몰라요. 그쵸? 부정형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부정형. 따라서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줄게요. 자, 분자의 최고차항이 뭐죠? 3n이죠. 3n제곱으로 다 나눠주면 자, 위에는 3분의 5n제곱, 그렇죠? 플러스 3분의 2n제곱을 1 플러스 3분의 2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마이너스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발산하고 얘는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따라서 분자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자, 분모는 3엔 얘가 0으로 가고 1에서 0 뺄 거니까 1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2번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발산하는 것은 극한값이 없으므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문제 2번은 똑같은 유형이에요. 수렴 발산 조사하시고 수렴할 경우에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죠.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봅시다. 자, 봤더니 자, R이 양수일 때 자, 수열의 수렴 발산만 조사하시오. 자, 간단하게 수렴 발산만 조사하면 되네요. 자, 이런 꼴 어떻게 되나요? 자, 봤더니 각각은 뭐 이 전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각각의 항을 봤더니 요게 n이 자, 여기에 미치네요. 즉 등비수열이죠. 자, 등비수열의 특징이 있었어요. R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수렴 발산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 R의 값을 정해줘야 돼요. R은 양수이지만 이런 경우죠. 어쨌든 0보다 크지만 자, 1보다 작을 경우 그렇죠? R이 1일 경우 그렇죠? R이 1보다 클 경우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R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냥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즉 1-R의 n분의 R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그렇죠? 따라서 1-0은 1 1-0은 1 따라서 1 그렇죠? 따라서 1로 가는 거죠. 자, R이 1일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R에 1을 대입하면 되죠. 즉 1-1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n제곱인데 뭐 n 하나만 하죠. 자, 분자가 0이고 분모는 항상 2네요. 따라서 0 그렇죠? R이 1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자,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R이 1보다 크면 이게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즉 1-R의 n 1 플러스 R의 n 이렇게 되면 자, 얘는 이게 발산이죠. 이만큼이 발산이니까 전체가 발산할 거고 이만큼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이죠. 자, 이럴 때는 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이게 어떻게 되죠? Rn으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이게 R분의 1n 플러스 1분의 자, 이걸 Rn으로 나누는 거예요. 각각을 이쪽은 R분의 1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R분의 1 얘가 0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분모는 1로 갈 거고 분자는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즉 R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수렴 값이
수렴값이 다 다르네요. 그쵸? 그쵸? 수렴값이 다르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근데 조사만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우리는 이것은 그냥 수렴한다 라고 답을 쓰면 되고, 이 수렴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도 자, 같은 의미죠. 아래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한번 수렴발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사고력 기르기 한번 보시면, 자, 두 양수에 대해서 이런 값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봤더니, 자, 좀 이제 친숙해져야 돼. 자, 여기서 보니까 x가 아니라 n이 돼야겠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각각을 찢으면 이것도 똑같이 등비수열의 일부분이에요. 등비수열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양수인데 봤더니 지금 이게 좀 애매하네요. 즉, 양수니까 일단 둘 다 0보다 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가 b보다 클 때, 그렇죠?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밑에가, 그쵸? 얘가 최고차항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a의 n제곱을 나눠줘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a의 n제곱을 나눠주면, 자, 분모는 1 플러스 a분의 b n제곱, 분의, 위에는 an으로 나눴으니까 a, 마이너스 a분의 b, n.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여기다 b 하나 이렇게 빼서 놓을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a가 큰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0, 그쵸? a가 더 큰 수니까 얘가 0, 그쵸? 결국에는 얘가 1 더하기 0, 1로 갈 거고요. a 빼기 0, a로 갈 거죠. 따라서 이것은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가 같을 경우, a, b가 같을 경우 있죠. 자, a, b가 같으면 자, 위에서 0이 되죠. 즉, 뭔 소리냐면 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b 대신 a 집어넣으면 a n 플러스 1 분의 a n 플러스 a n 이렇게 놓죠. 그럼 이게 0분의 2 곱하기 a n이잖아요. 결국에 이게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세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B가 더 큰 경우, A보다 B가 더 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보면 되죠. 자, B가 더 크니까 자,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항이 Bn이 되는 거예요. Bn으로 다 나눠주면 위에는 A 곱하기 B분의 A의 N, 그쵸? Bn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얘가 B분의 A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 얘가 0으로 갈 거고요. 그쵸? 따라서 분모는 1로 갈 거고요. 얘가 0으로 가니까, 그죠? 어차피 0.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b로 가고,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b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다는 거. 그죠? 그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평면 거울에 비친 동전을 차례대로 쭈루룩 했을 때 이 동전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10분의 9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동전 AN의 넓이를 우리가 스몰 AN이라고 하죠. 넓이를 AN으로 놨을 때 AN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동전은 원이기 때문에 그쵸?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공식 뭐 파이 r 제곱만 알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든다 했어요. 처음 반지름이 1이고요. 자,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그 n번째 반지름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처음 게 1이고 공비가 10분의 9인 이런 뭐 등비수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넓이를 AN이라고 놓으면 이 AN은 어떻게 되나요? AN은 그죠? 파이 곱하기 AN 해주면 되죠. 즉 파이 곱하기 AN이 뭐 10분의 9 뭐 n-1 이렇게 잡으면 뭐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랬을 때 자, A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은 그러네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동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죠. 자, 그 말에 따라서 이 AN 즉 여기다 극한값을 한번 취해보는 거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극한값을 구해보십시오. 해주면 이것은 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즉 파이 곱하기 이 10분의 9 n-1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말이죠. 자, 요것은 r이 1보다 작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요것은 0이 된다. 따라서 공간의 넓이는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이 다 끝났어요. 수열의 극한이 끝났고 이제 다음에는 급수가 나갈 거니까 네, 준비하시고 자, 한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등비수열은 R의 n꼴일 때 1보다 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죠? 극한값은 발산한다. 1일 때는 1로 간다. 그렇죠? 이것은 0으로 간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글쎄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발산한다. 라고 쓰는 게 낫겠죠. 진동 발산이니까요. 그렇죠? 자,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 급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